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현재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요, 호흡기에도 치명적이지만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도 높인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치료비도 크고 또 치료 기간도 긴 질병인 만큼 사전에 예방과 대비가 필수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3대 진단비 가입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한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 3대 진단비 준비하지 못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도 힘차게 보험 플랜 119 함께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전화번호가 발장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에 010번으로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필요한 건 알지만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이 3대 진단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성중 전문가님 통해 확인을 해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3대 진단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가성비 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갑인데요. 여기다 시트 하나 붙이면은 가성비가 가격이 가장 저렴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입하신 증권들을 한번 살펴보신다거나 아니면 아직 가입을 안 하셨거나 하신 분들 오늘 방송에 주목해 보시면 이 보험 자체는 엄청나게 보험료가 지금까지 나왔던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거든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암진단비, 암진단비 대표적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요로암. 딱 보시면 생식기암이죠. 그렇죠? 생식기에 관한 암들이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되는 대장 전막내암. 이 암들을 보험회사들이 유사암이나 일반암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보험들을 왜 똑같은 암인데 분류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보험 특약을 따로 별도로 부분하고 있는데요. 이런 암들도 아직도 일반암으로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해감. 고해감이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X로 돈이 많이 드는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별로 생명보험은 이제 3대 고해감 또는 5대, 그리고 손해보험은 10대, 16대 이런 식으로 암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고해감 특약을 불필요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암진단비는 모든 암을 줄 수 있는 암진단자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관질환. 혈관질환 보시면은 우리가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는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는 뇌졸중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뇌출혈을 진단받게 되시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미막 출혈, 뇌출혈, 그리고 머리내 출혈, 그리고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폐색이나 협색증,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쉽게 흔히 오는 질환 진단비가 일단 뇌혈관 질환 진단비 쪽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과거에 생명보험이나 일부 손해보험에서 뇌출혈만 지급을 했어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야지만 이제 지급이 되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의 유리한 점이 뇌졸중이었는데 요즘은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뇌혈관 질환 특약이 일부 들어가지는데요. 뇌혈관 질환 특약은 이처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초기 진단 시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쉽게 진단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좀 넓은 범위를 포함되고 있고요. 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예전에 과거에는 급성심근경색증, 심근속발성, 그리고 폐색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협심증, 그리고 허혈성 질환, 그리고 만성 허혈성 질환, 혈압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협심증이나 허혈성 질환들도 초기에 발견되지만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진단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진단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당연히 비싸더라도 요 허혈성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진단 자금이 있다고 하면 보장품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 자금을 선택하실 때 2대 진단 자금을 선택하실 때도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재작년 한 해 이슈가 됐던 질병 상해 후유 장애, 약관 바뀌었다는 거 보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약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3월 이후에 예전에는 허리 같은 경우는 진단만으로 가능했는데 요즘에 진단뿐만 아니라 180일이 지나야 합니다. 180일 또는 수술 또는 시술이 끝난 이후에 18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럼 바뀐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기 글씨가 깨알같이 적혀 있지만은 우리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암에 걸리면은 진단 자금이 나가고 끝나잖아요. 하지만 암에 걸려서 위를 예전에는 전체 절제를 했어요. 위를 전체 절제, 위암에 걸려서. 그러면은 50% 후유장애가 됐습니다. 만약에 1억 한도 내로 후유장애를 가입했다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암 진단 자금 외에 추가적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변경된 약관에서는 위를 일부만 절제하더라도 20% 또는 후유장애 진단 자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고관절이나 무릎 같은 거 나이 드시면은 우리 많이들 이제 관절염 질환을 통해서 또는 나중에 퇴행성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무릎 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30%, 최대 60% 양쪽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센티지는 20%도 줄어들었지만은 만약에 고관절 무릎과 같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추가 20%가 더 발생하는, 과거와는 달리 합산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요즘 치매보험도 많이 가입하시지만 치매에 대한 중증부터 중중독까지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후유장애는 반드시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후유장애가 많이 가입돼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나머지 진단자금 외에 추후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의 특징상 요즘에 납입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납입면제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 같은 경우는 리스크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됐을 때 보험금을 내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혈관 질환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한다고 하면은 보험료 내는 게 과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납입면제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내주거나 아니면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단자금이 들어있는 요즘 보험들에는 특히 납입면제 특약이 많이들 들어있는데요.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뇌졸중 심근경색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상의 후유장애 50% 이상이거나 하면은 보험회사가 대신 돈을 내주거나 아니면 돈을 그만 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 것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대장정막내암도 아까 일반암으로 납입면제가 되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3대 진단, 암, 뇌졸중,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에 대해서 그 진단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단 자금, 플랜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플랜이 한 3개 정도를 제가 업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험기간은 80세, 90세, 100세.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 만기의 자유로움은 보험금의 자유로움도 뜻합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25년, 30년. 그리고 월납 가능하시고요. 가입 연령 60대까지 되는 상품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플랜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저렴하게 후유장애가 1억까지 들어갑니다. 상해 후유장애 당연히 1억 들어가고요. 질병 후유장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암도 어깨 누적 없이 최대 1억. 요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깨에 2억 이상 가입돼 있으면 다른 데 가입 안 됩니다. 근데 요 플랜에서는 추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 최대 3천만 원. 어우,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까 범위가 가장 넓다는 뇌혈관, 심혈관 3천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납입 면제보다 특이하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료 특약이 있어요. 어떤 특약이냐면요. 내가 보험료를 한 번을 냈던 20년 남으면 240회잖아요. 239회차를 내든 이 질환에 걸리면 총 보험료를 드리는 그런 특이한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배상 책임 3억까지 비갱신형으로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 플랜은 이 가성비 플랜에 비해서 좀 약간 틀립니다. 이건 표준 플랜이고요. 이건 저해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진단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수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종합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암. 요즘 이 질문 많이 하세요. 계속 주는 암. 계속 주는 암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암보험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없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80세에서 100세 갱신형도 있고요. 비갱신형. 금액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도 10년, 20년, 30년 연납 가능하시고요. 가입 연령도 굉장히 높으시죠. 70세까지도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암 후유장애라는 특이한 특약이 들어갑니다. 암 질병을 진단 수술 이후에 후유장애 시에 진단자금. 그리고 암 최대 1억, 그리고 유사암 2천만 원. 요즘 유사암 굉장히 많이 주죠. 유사암 뭐냐면요. 생명에 지장 없는 그 선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산성,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특이한 특징. 아까 계속 받는 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년마다 보통 어깨에서 2년마다 암이 있거나 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2년마다 암을 주는 보험이 대다반수였는데 1년마다 암이 있을 시에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5천만 원까지 설계 가능한데요. 만약 5천만 원을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은 1년 뒤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은 무제한적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진단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받는 암은 이 연마다 받는 암을 쪼개서 매월 500만 원까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연간 지급을 해드립니다. 1년 단위도 평가를 하고요. 요거랑 비슷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대 고해감 3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처럼 계속 받는 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지급을 하게 되는 좋은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플랜 예시 몇 가지 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유장애랑 수술비 플랜. 후유장애를 상해 후유장애는 3천만 원 나왔지만 1억까지 넣으십시오. 1억까지 넣어도 얼마 안 하니까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도 들어가 있고요.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수술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질병 수술. 이렇게 하면 2대 질병과 질병 후유장애가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 보시면 3, 4만 원대예요. 20세,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보험료는 크게 비싸지가 않은데요. 암과 이대 질환 플랜을 보시면은요. 암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뇌졸중, 허혈성, 심근경색을 1,000만 원씩 넣었을 때도 보험료 굉장히 저렴한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질병 후유장애 1억, 암 진단비 1억,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3천만 원까지 최대로 가입을 했을 시에 여기 보시면은 많이 들어가죠. 그 후유장애도 7천만 원에서 남자 1억까지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60세까지도 후유장애가 들어간다는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뇌혈관, 심혈관도 들어가서 함께 하시면은 다양한 금액대로 설계가 가능을 합니다. 보험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어깨에서 이 정도의 진단 자금을 꾸려 나가신다고 하면은 보험료 굉장히 비쌌어요, 과거에. 하지만 요즘 저해지나 가성비가 좋은 이런 보험들로 진단 자금을 많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암보험 플랜 예시 한번 봐볼게요. 암을 진단비를 1억 원씩 넣습니다.
7천만 원, 5천. 암 걸리면 한 1억 정도는 나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암 사망보험금 넣고 암 후유장애, 암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 받는 암 진단비 최대 5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암 생활비도 나이 대비에 40대까지 500만 원까지 매월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외모 개선비, 그리고 종합병원 입원 일당, 암 수술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보험료가 저렴하시다고 하시더라도 진단장을 많이 넣게 되면 보험료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보험료 대비 여러 가지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내가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하면은 납입 기간을 이렇게 80세 만기로 또는 90세 만기로 설계가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돼도 진단자금을 많이 받아도 보험료는 굉장히 좀 저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단자금, 오늘 암하고 이대 성인병,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 그리고 계속 주는 암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오늘 보시다시피 보험료 제가 예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고, 저 회사 어느 회사예요? 딱 그 질문만 하고 끊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자유롭게 나의 경우 또는 우리 자녀의 경우 우리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추가 자금을 가져갈 수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도 부담 갖지 않으시고 설계가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상담을 받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 더욱더 위험한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암보험까지 3대 진단비를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는데요. 어차피 준비해야 한다면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저희에게 3대 진단비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보험인데요. 과거에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병력자도 내가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분의 전문가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과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오늘은 김성중, 백주선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백주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유병자가
보험주니까 유리한 그런 보험을 저희가 알아볼 텐데 유병력자가 어떤 분을 정확하게 일컫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치료를 받았던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받으셨던 분들이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 중이신 분들, 그래서 보험 가입이 힘들었던 분들, 예를 들면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보험회사는 위험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병력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거절을 하거나 부지급하는 그런 분들을 유병력자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주 전문가님. 네. 이런 유병력자분들도 모든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모든 보험이라기보다도 네. 과거에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들을 많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리해졌다. 예. 예전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325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그 가입 조건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병력자도 일반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한 검진이나 심사를 통해서. 그 검진이나 심사폭은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크게 종신보험, 네.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암이라든지 진단자금이라든지 이런 수술이라든지 각종 입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든 아니든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상해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로 크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모든 보험이라기보다도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건강한 분과 유병자분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그 가입 가능한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백수선 전문가님께서 유병력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아까 침에 김성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되거나 힘들었던 보험들이 요즘에는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하시면 건강하셨던 분들 모두가 가입했던 실손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보험을 하면 생각하는 대부분의 보험들에 대해서 다소 보험료의 차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옛날처럼 어렵지 않게 쉽게 다 가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실손보험까지 이제 유병자분들 모두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강하신 분들과 유병력자분들이 가입 가능한 보험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일단 그 대표적으로 보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들도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보험료가 한 30대, 20대가 한 10,000원 초반대라고 하면은요, 그 유병력자들은 한 3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비싸고, 그리고 약제비라든지, 그리고 MRI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영양제, 선택진료에 대해서 이제 빠져 있고요. 일단 비싼데 뭔가 특약을 좀 덜 주는 거죠. 그게 돼 있고,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유병자나 건강체나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업계별로 약간 차이가 나지만 5% 정도 또는 5,000원 정도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조건을 뒀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할증을 붙는다고 하죠. 위험료의 가격, 보험료, 표준 가격 대비 좀 더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별점을 두어서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들도 쉽게 이제 보험을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의 차이나 특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암보험은 대부분이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별점이나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주선 전문가님,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게 알릴 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보험은 한 18가지 또 적게는 한 16가지의 질문을 물어보는데요. 요즘에 유병력자들의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3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325라고 얘기하는데 325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입원이 필요하다든지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가 3에 해당되는 거고요. 2에 해당되는 거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에 해당되는 내용은 5년 이내에 암이나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뇌혈관, 심혈관에 혹시 걸린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데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뭐 부담보가 잡히거나 또는 네. 뭐 할증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아예 거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분들은 반드시 보험 가입하실 때 알릴 의무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가지고 자기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는 했지만 서류상으로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16개에서 18가지의 그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325 간편 조건으로 3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325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릴 의무. 근데 요즘에 325만 뿐만 아니라 네.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검진을 해서 뭐 용종을 뗐다든가 단순한 것들 있잖아요. 흔히 일어나는 사고. 네. 그리고 뭐 크게 치명적이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거든요. 꼭 325에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그만큼 이제 폭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 시장이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장인 네. 것 같거든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약관에 일부 변경들은 있습니다. 뭐 후유장애라든지 뭐 수술이라든지 뭐 실손인 표준약관이라든지 변경은 되었지만 지금 보험 시장이 뭐 이렇게 저해지나 무해지 알뜰형 상품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그런 뇌혈관이나 심혈관 각종 담보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병자들도 쉽게 보험을 접할 수 있는 시장. 이건 진짜 보험회사가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종신보험 같은 유병자 종신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막 진짜 그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2년에 입원 수수만 없으면은 가입을 시켜준다는 거는 대단한 거고요. 실손 또한 또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실손 1년 갱신형 그 재가입 15년형이거든요. 물론 유병자는 3년 재가입형 100세까지 보장이 되긴 하지만 1년마다 이렇게 가입을 통해서 또 진단을 통해서 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그런 특징만으로도 보험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니까 이런 시기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주선,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유병력자라서 보험 가입에 좀 거절당하셨던 분들 이제는 활짝 열려있다고 하니까 궁금증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1:1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 연락되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네네. 있으신가요? 지금 와이프가 보험을 가입을 해 있는데요. 예.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아, 남편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신 거네요. 네네네. 아내분이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81년생이고요. 81년생이시고요. 81년생. 네. 39살. 아, 39살이시고요. 네네. 자, 아내분의 증권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보험, 이제 연초도 됐고 해서 보험료 지출 이런 걸 좀 살펴보다가 네. 그 와이프 보험이 한 25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종신보험 특권으로 돼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잘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보험료가 네, 총 보험료도 좀 합해서 부담되기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39만 원 정도로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두 건의 보험료 합쳐서 39만 원 정도가 맞으시죠? 예, 그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고요. 자, 그럼 아내분 혹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 아프신 것 있으실까요? 다행히 지금 현재는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요. 이제 네, 혹시 나중에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를 좀 궁금하기도 대비를 해서 하고. 네. 보험료는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보장의 폭을 네.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39살 되신 여성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네요. 삼성생명에서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20년 납 3년 갱신과 1년 갱신 상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39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제 아내의 증권을 2건 준비해놨는데 연초에 이 보험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부담되는 것 같고 보장이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백주선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용을 제가 먼저 봤고요. 보니까 삼성생명에 보험이 2건이 다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네. 보시면은 삼성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2017년도에 가입한 거는 진단금이나 사망보험금이나 실손보험이 같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일찍 가입을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사망보험금만 들어가 있는 보험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은 다 필요로 하셔가지고 당시에는 가입을 하셨을 텐데 네. 당시에 가입하셨을 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상황도 달라지셨고 필요에 따른 요구도 많이 틀려졌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먼저 진단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언짢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태로서는 나쁘지는 않으세요. 보험료. 네. 근데 이게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빼고는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세요. 실손이야 어쩔 수 없이 갱신형이니까 부담 없이 네. 가져갈 수 있지만은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는 특약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리스크로 나중에 현재로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향후 5, 6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 지난다고 했을 때 하면은 좀 리스크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는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만 딱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 가입이 그렇게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 예상컨대는 나중에 사망보험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고 보하면은 사망보험금도 받고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도 챙긴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보다는 과거에 봤을 때는 납입하는 게 부담이 적으셨을 텐데 지금은 많이 부담되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삼성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CI보험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CI보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크리티컬 일레스라고 해서 예.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죽어야지만 나오는데 미리 암이나 뇌 심장 질환에 걸렸을 때 선 지급해주는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감액해서 활용을 하신다면은 현재부터 앞으로도 보험을 유지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괜찮은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삼성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2017년도에 가입한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진단자금이나 여기에는 그리고 뇌출혈만 돼 있으시고요.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심근경색만 돼 있는데 허혈성 질환 같은 걸로 진단금을 좀 더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좀 변경을 주신다고 하면은 현재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시지 않게끔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회사마다 한도가 있으세요. 예. 근데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이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가지고 사망보험금에서 진단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네네. 아까쯤에 김성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한도가 없는 보험을 가입할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많은 보험사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에 대해서는 1억으로 한도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중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한도 초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하나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가장인 남편한테 사망보험금의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득의 주체인 남편한테 소득 좀 더 맞춰주시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좀 감액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좀 줄여가가지고 좀 가계의 부담을 좀 적게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모델링 플랜을 한번 짜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비갱신형으로 잡고요.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신다고 하면은 보험료가 현재 유니버셜 종신보험료보다는 조금 보험료가 올라가긴 하지만 향후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은 감액한 사망보험금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 이제 덧붙이자고 말씀드리자면은 암이나 이런 질병들은 보험사가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경우나 질병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진단금을 하나 더 가져가신다고 하실 때 25년짜리 갱신형 또는 30년짜리 갱신형으로 하나 더 추가하신 다음에 하신다면은 한 65세, 70세 정도까지는 암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그 이후에는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진단금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에 진단금을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네. 아내분 생각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지금 함께 계시는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도 도움 말씀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이 많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저도 그 내용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좀 많이 가입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41이라는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41이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이 41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이 보험을 유지했을 때 41년 동안 보험금을 계속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갱신형이거든요, 이 특약. 80세까지 유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험금 적게 내시는 편 아니거든요. 물론 소득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내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에 비해서. 일단은 특약을, 만약에 이 실손보험 특약이 들어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과거에 좋은 실손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일부 감액을 통해서 갱신형 특약을 쳐내가면서 유지하라고 하고 싶지만은 이때 실손이나 지금 실손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정리를 하시는 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리빙케어, 이것 또한 종신보험입니다. 2건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종신보험 중에 CI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급, 주계약을 선지급해주는 보험인데, 일단 두 보험 합해서 사망보험 1억 6,500이고요. 그리고 CI 진단 시에 1억 정도가 발생을 하시는데, 일단 보험금을 되게 과하게 내는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아까 백지선 전문가님이 정리 감액도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실손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가성비 좋은 그런 진단자금,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던가 하면 추가적으로 보완 설계를 해가지고 좀 저렴하면서 그 보장은 많이, 그럼 현재 보험료에서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축을 하신다든가,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편의 보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이게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출 소비를 따져서 좀 분산적으로 좀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그 배우자의 보장도 아주 비갱신형으로 가성비 좋게 넓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자금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신다면 오늘 전화 주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말씀 잘 들으셨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백주선 전문가님께서는 사망보험은 치중되어 있는 이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특약들이 전부 갱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리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두 분의 전문가분의 의견이 같고요. 그리고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CI 보험이기 때문에 감액하시고 좀 필요한 보장들로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제안드렸고요. 아니면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는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도 하나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82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실비보험이나 기타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백주선 전문가님, 이분 어떨까요? 비형, 제가 현재 시청자님의 문자를 주신 시청자님의 건강 상태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문자 내용만 봤을 때는 네.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비활동성이냐, 활동성이냐. 네. 그러니까 비활동성인 경우는 그냥 보균만 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치료나 이런 게 없는 경우일 거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활동성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비활동성인지 활동성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 가능한 보험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따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27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번엔 김성중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약 3년 정도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요. 제가 가입 가능한 보험은 있을까요? 이렇게 유병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도와주시죠? 예. 일단 3년 정도 당뇨약 복용 중이신데 일단 시청자님의 나이대가 궁금한데요. 제가 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20살 여자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연세 많으신 분들도 혈압과 당뇨 같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물론 젊은 층에서도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대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편적으로 이제 당뇨가 있으시다면은 4, 5년 전만 해도 보험 가입 못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유병자 플랜 굉장히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일단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암보험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구분 없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64대, 34대 수술, 입원, 그리고 일부 내혈관, 일부 허혈성 질환까지도 간편건강보험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상해보험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종신보험 또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최대 80대까지 그 나이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라든지 가입 금액의 한도는 당연히 틀리겠지만 가입 가능하시니까 자세한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자 플랜으로 이렇게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암보험은 완전히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종신보험이나 각종 수술비, 진단비 같은 것들도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자세한 나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실 때 자세한 나이나 병력이나 그런 자세한 사항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240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종신보험은 어떻게 또 얼마나 가입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주선 전문가님, 종신보험의 가입 방법 알려주시죠. 네. 종신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자녀가 3명인데요. 저는 막내의 나이를 기준으로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크기를 정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종신보험 1세대 종신보험은 사망을 해야지만 사망보험금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쯤에 CIV 종신보험이라 해서 사망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쓰라고 선지급하는 경우에 종신보험이 나왔고요. 요즘의 종신보험들은 사망하는 것 플러스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시면은 마지막 막내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이 아이한테 내 가족들한테 필요한 사망보험금을 유지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는 자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종신보험은 크기와 납입기간 보험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신보험도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200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32세 아들과 29세 딸에게 3대 진단비 보험을 좀 준비해주고 싶은데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할까요?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딱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십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자녀분 두 분, 32세, 29세 딸한테 저렴하게 가입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한 가성비 굿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해지 플랜, 알뜰형 플랜들이 있는데요. 3대 진단비를 이제 얼마 넣냐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한 30-40%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저해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20년 이후, 25년, 30년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대신에 납기내에 넘지만은 납기 이후가 지나면 뒤로 물려주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진단자금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녀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험이 기존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몇 가지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고요. 과거에 이제 80세 만기나 갱신형이라든지 아니면 뇌출혈이나 뭐 허혈성 같이 이렇게 보장 폭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런 걸 좀 따져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저렴한 보험을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보장 보험료에 있어서 또 부담이 없고 그리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보험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의 3대 진단비를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 앞서서 강의에도 3대 진단비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김성중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과거에 비해서 무려 30-40% 정도 저렴하게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도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신다면 보험 상담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